자,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집이 투자 대상이어야 한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철학이 다릅니다. 그러나 집이 상당 부분 투자 대상이 되어 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도 희망과 전망이 다른 거죠. 집이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혹시? 먼저. 아니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예, 예. 그건 현실이죠. 현실이고. 예. 그러면 투자 대상으로 바뀌어온,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주거의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투자의 대상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는데, 네.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건 금융이 끼어들면서예요. 이렇게 네. 들었다. 특히 195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그때 처음으로 모기지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군인들이 고국에 들어왔더니 네. 전쟁 때문에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네. 직업은 없고 집값은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집을 져주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가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집을 막 져주기 시작하는데 집을 뭘로 삽니까? 금융으로서. 그렇죠.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도 해줘요. 예. 그게 미국에서 뭐 페니메나 이런 것들이 나온 시초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집에 금융이 끼어들면서 네. 투자화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투자 시장이 됐고 네. 뭐 되었고 네. 돼갈 것이다. 그래서 이건 불가피한 현상이고 사실 한국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투자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화 되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이드에서는 이 현상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혹시 철학을 여쭙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은 거주해야 되고 네. 사람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투자화돼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주거 취약층이나 왜냐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 예.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 취약층이나 서민들한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철학을 여쭈신다면 저는 부동산을 투자화하는 걸 반대하죠.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이걸 바꾸기엔.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네. 저희가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고, 네. 전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로 보기 시작하면 네. 오히려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어요.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안정이라는 것은 급등락이 없는 시장.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내 집 마련하기도 쉽다는 거죠. 네. 근데 아주 소수만 투자하고 예. 투자로 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다수가 힘든 겁니다. 네. 근데 만약 다수가 예. 이 시장을 투자의 앵글로 보기 시작한다. 네. 그럼 시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상충되는데 주식 시장을 가지고 네. 생각해 보면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 주식을 보유한 만큼 그 기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주식을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등락이 심한 자본시장의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한 불확실한 위험성이 높은 그런 자본시장이지 않나. 만약에 거래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냥 말 그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그 기업의 주인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만 된다면 마치 지분처럼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주식시장처럼. 주식시장이 전형적으로 투자화돼 있죠. 네. 근데 교수님 제가 볼 때 주식시장 때문에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거나 네. 주식시장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없었고. 네. 그러니까 투자화된 시장이 실물 경제를 위협하지 않아요. 예. 그건 뭐냐면 모두 다 그 시장을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마치 실물 경제가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단지 이걸 반영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걸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예. 자, 사람들이 다 투자화되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붙으면 이게 실물 경제다 아니면 주거 취약층이나
뭐랄까 주택 이런 문제에 영향을 덜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동산이 투자화돼 있고 투자해야 되는 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다 대고 뭐 당위론이나 철학을 얘기하는 건 좀 한계도 있고 의미도 좀 적지 않느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네. 이 시장을 이해하고 네. 투자로 바라본다면 변화도 좀 적지 않을까? 리스크도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여쭙고 있는 게 철학을 여쭙는 거거든요. 네. 광수생각? 네. 광수생각 아세요? 네. 맞나? 알죠. 그게 옛날에 많아. 그러니까 광수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 광수생각을 여쭙고자 하는데 네. 둘 중에 하나 먼저 골라봐 주세요. 네. 집값은 올라야 한다, 떨어져야 한다. 둘 중에 하나 고르신다면 집값은 이것은 철학입니다. 전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집값은 올라야 한다. 집값은 떨어져야 한다. 떨어져야 한다. 떨어져야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만 일단 볼 때 우리나라는 집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수록 좋은 거죠. 거의 반반이잖아요. 아닙니다. 자가점유.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건 반반인데 네. 인구로 하면 네. 현저하게 인구로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집이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들까지 감안하고 우리 아이들은 인구 아닙니까? 네. 언젠가는 가구를 만들 거고 가장이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가격을 버텨낼 수 없고 계속 오르면 힘들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숫자로만 따져도 집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집값 떨어져야 된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좋다. 네,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좋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을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집을 가져야 한다. 집을 갖지 말아야 한다. 집은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갖지 않아도 좋다. 가져야 한다. 가져야 한다. 왜 그러시죠? 책이 잘 팔리. 그죠? 집이 온다. 이 책 보시려면 이렇게 최적의 시점에 사야 되니까 맞죠? 네. 두 가지입니다. 최고 날카롭지 않았을까? 9점. 9점. 네. 오케이. 교수님 이거죠. 뭐냐면 일단 두 가지는 현실적인 측면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가 붙고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내 집이 있어야죠. 네, 거기서 최소한 방어가 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도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네, 네. 떨어지는 건 즐기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왜 좋아야 됩니까? 떨어지는 게 왜 좋아야 되냐? 네, 남들 저 집 많은 사람 막 떨어져서 괴로워하면 내가 그게 행복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왜 좋아야 돼요? 떨어지면 좋은 것. 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 집 마련도 있고 양극화해소나 뭐 저출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떨어지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예. 내 집을 갖고 있어야죠. 예. 집.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한 겁니다. 집은 있어야 된다. 집은 그래서 있어야 된다. 네. 저도 집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왜 그런지 한번 네. 저는 되게 이런 접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의사결정의 오류인데 의사결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를 때 갖고 있어. 주식도 똑같잖아요. 내가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 네. 그죠? 오르는 경우가 있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오를 때 갖고 있다. 홀드. 갖고 있으면 이건 잘하는 의사결정이죠. 네. 집도 마찬가지. 오를 때 갖고 있으면 잘하는 의사결정이에요. 네. 좋은 의사결정이에요. 네. 역시 떨어질 때 안 갖고 있으면 잘하는 의사결정이에요. 네. not hold. 그죠? 네. 잘하는 의사결정이에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안 좋은 의사결정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오르는데 안 갖고 있거나 네. 떨어지는데 갖고 있으면 그게 에러예요. 네. 오류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실수하는 의사결정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의사결정의 오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네. 타입 1 에러와 네. 타입 2 에러. 네. 논문 쓰실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두 가지 종류의 오류가 있는데 네. 두 가지 종류의 오류 중에 뭐가 더 클까를 생각해 보면 네. 무슨 말이냐?
오를 때 안 갖고 있음으로써 갖게 되는 고통이 있다. 그리고 떨어질 때 갖고 있음으로써 갖게 되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 오를 때 안 갖고 있는 고통이 더 크다. 그건 어떻게 크게 오류 측정해요? 중에. 그러니까 제가 저의 생각이에요. 철학. 그거는 정량적으로는 아니지만 아니죠. 예. 그게 더 클 것 같다. 예,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 의사결정이 4가지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4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를 때 갖고 있거나 떨어질 때 안 갖고 이건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근데 오를 때 안 갖고 있으면 에러고 떨어질 때 갖고 있으면 에러인 거예요. 네. 의사결정의 에러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데 오를 때 안 갖고 있으면 고통이 큰데 그래도 떨어질 때 갖고 있으면 현물을 갖고 있는 거고 주거 가치가 있잖아요. 또. 네. 그리고 그거 대신에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주거 비용이라는 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집을 갖고 있는 게 그나마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아예 모른다라고 단정 짓고 집을 갖고 있는 게 맞냐 안 갖고 있는 게 맞냐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회 현상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네. 뭐냐면 집값이 오를 때 집이 없다고 해서 네. 생을 달리하진 않아요. 집이 없다고 해서. 네. 예. 막 나 집 없어서 집값 올라서 막 네. 뭐 가족 다 모여 막 연탄재 피우진 않아요. 네. 근데 집을 비싸게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빚을 감당해 못해서 생을 달리하신 분들이 생깁니다. 네. 이거는 그 애로는 더 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역시 뭐에 포인트를 두느냐의 차이는. 그렇죠. 근데 현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빚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니까 이걸 샀는데 빚 때문에 사서 빚 때문에 엄청 어려운 분은 계신 반면 이거 안 사서 엄청나게 심적으로는 힘들지만 물질적으로는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이 더 영향이 큰 거예요.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사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IMF도 그랬고 최근에 집값 빠질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지방 같은 데도 갭 투자하는 분들이 엄청 괴로운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군요. 요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지가 있죠.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는 그렇지만 극단적이지 않은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빚에 의존해서 집값이 확 떨어지는 집을 갖게 될 경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그럴 수 있다. 어쨌든 이제 철학을 여쭙는 거니까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집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같다 하더라도 이유가 다른 거예요. 예, 좋습니다. 이거는 철학을 여쭙는 거고 우리 인싸가 출연하셨으니까 질문 드리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부동산의 목표는 뭐뭐이어야 된다. 땡땡 혹은 땡땡땡 다 좋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뭐여야 한다. 정책이요? 예, 부동산 정책의 목표.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과 금융 안정인데 또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인데 가정의 목표는 아마도 행복 극대화인데 아마도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뭐여야 한다. 주거복지. 주거복지여야 된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가격을 잡고 조율하고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정부의 존재 이유는 그리고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때문에 정치가 생긴 거고 네네. 그리고 그래서 정책이나 행정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 아니 솔직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뭐 정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치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결국엔 정책이나 정책의 목표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향성을 맞춰줘야 돼요.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면 가장 약자가 누굽니까? 집 없고 주거 취약층이란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집값의 변동에 따라서 위협받지 않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주거를 올려주고 이런 주거 복지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가격을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가격을 쫓아다니다 보면 이 주거복지가 훼손되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못 잡을 거 포기하고 주거복지를 확충하고 주거 취약층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나 정치가 돼야 된다.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미 저도 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국토교통부의 주택 정책의 목적은 가격 안정이면 안 된다. 주거 안정해야 된다. 비슷한 말씀이세요. 근데 가격 안정이라는 개념이 누군가한테는 오르는 게 안정이에요.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떨어지는 게 안정인 거예요. 맞아요. 이건 이해관계에 따라서 안정의 개념은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격을 올리고 떨어뜨리는 건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어야 된다.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게 맞다, 차라리. 오히려 이 주택 정책의 대상, 그러니까 국민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투기, 투자자, 혹은 무주택자. 세 가지잖아요. 투기자, 투자자, 무주택자. 그러면 집값 가격을 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주택 정책의 목적은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이 둘이 아니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주거 안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거 불안을 해치는 일들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야지 그렇죠. 가격을 올리고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더 큰 불안을 가져온다. 맞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긴 시간 우리 이광수 대표님과 누가 이름을 정해 주셨는데요. 대담 뭐 이런 거. 좋은데요. 광수석 대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름을 줘. 투강 뭐 이런 투강쇼 뭐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투강쇼. 이름 쳐 주셨더라고요. 투강쇼 좋은데. 집이 온다의 저자시니까. 집이 온다라는 이 책에 파트 3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본질, 건물보다는 땅의 가치를 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 이제 집을 사야 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뭐를 봐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의 본질로서 건물보다는 땅의 가치를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을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어쨌든 투자의 시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본질은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신규 공급이. 네네. 근데 아파트는 공급이 계속 있어요. 집도 그렇고. 공급이 없는 부동산은 땅이 유일하죠. 땅은 새로 만들 수 없고. 추가적인 공급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향후 땅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것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결국엔 확률 높은 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공급이 없다는 거 확률이 굉장히 높은 투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실 때 땅을 보시고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새 아파트는 감가상각 되잖아요. 근데 땅은 감가상각이 없어요. 유일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책을 안 보시니까. 이 부분 땅의 가치를 어떻게 볼지는 집이 온다를 통해서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파트 4 마지막 질문입니다. 파트 4에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 지침. 이게 파트 4 제목이에요. 그래서 행동 지침으로서 그래도 한두 가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을 뭐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나머지는 책에서 읽어보시는 걸로. 일단 꼭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체적이어야 해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두리뭉실하게 집값 떨어지면 뭐 사야지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집을 살 건지. 그래서 부재가 곧 찾아올 절호의 타이밍에 대비하는 구체적 방법. 맞습니다. 그냥 방법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구체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일수록 좋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일 계획은 되게 구체적으로 세우시는데 이런 자산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세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인사이트를 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안 구체적인 해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일수록 좋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자산 투자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변화를 인정해야 돼요. 변화를 인정하라. 네. 변화라는 건 뭐냐면 자산 시장에서 무조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불변의 법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올라가면 떨어지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적응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변화를 인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변화를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기준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고민하시면 그러면은 앞으로 잘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명확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이광수 위원님과 깊은 대담을 나눴는데요. 우리 책인싸의 공통 아우트로의 질문입니다.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이광수. 이게 저한테 스스로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미리 생각해 오지 않고 말씀 나누면서 들었던 1시간여 동안 말씀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 그 생각을 정리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김광석이 생각하는 이광수 하면 두구두구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구두구 크게 해주셔야 네. 됩니다. 자, 김광석이 생각하는 이광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복덕방. 야, 더 이상해. 그 이상의 어떤 설명이 없는 것 같고요. 이미 복덕방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뭐 빈부격차를 아예 넘어서서 좋은 음식을 나눠 먹는 장소, 이게 이제 복덕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광순의 복덕방 이 보고서에 그게 첫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광수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들, 뭐 바라는 것들, 철학, 그리고 전망에 대한 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정말 좋은 음식을 나눠 먹듯이 좋은 지적 정보를 나눠 먹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제가 핵심이죠. 앞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을 나눠 먹었지만 네. 지금은 생각과 지혜와 그리고 그런 어떤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저는 최근에 정보가 굉장히 많죠. 네. 쉽게 얻을 수 있고.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정보가 빈약하다고 봐요. 예. 그건 뭐냐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전 앞으로 이 복덕방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 의지도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자, 공통 아우트로 질문 중에 10글자 이내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10글자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집이 온다.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10글자 이내로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네. 그 기회가 언제 오는지, 어떤 시점에 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1시간여 동안 이렇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나와서 뭐 예.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럼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그게 나에게. 예. 나에게 부동산이란? 나에게 네. 인생이다. 나에게 부동산은 인생이다. 네. 인생을 걸고 부동산을 논하시는데, 예. 진짜요. 어렸을 네.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또 다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셨거든요.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고 막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네. 그리고 되게 공교롭게도 건설회사를 들어가면서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인생이 부동산이에요. 근데 저는 좀 회피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예. 운명처럼. 운명처럼 행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계속 행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에게 시리즈. 음. 나에게 광순의 복덕방이란?
출발이다. 아, 출발이다. 아,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또. 출발은 항상 새로운 걸 의미하죠. 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네. 또 이걸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광순의 복덕방은 저한테 출발입니다. 좋은 출발이고 네, 해피한 부동산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책인싸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는 거예요. 네, 토크쇼 책인싸. 나에게 책인싸란? 사실 제가 인싸가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쨌든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 그리고 제가 생각들을 이 말씀드렸고요. 네. 항상 그랬지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막 계속 쏟아내는 것보다. 네.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고 자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썸네일 잘 만들어 주십시오. 썸네일은 제가 만든 게 아니어가지고 이광수 위원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만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독자들 한 분 한 분께 귀중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광수 위원님의 책이 집이 온다 그리고 보고서 광순의 복덕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